봅시다. 자, 일단 첫 시간 제망매가를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10페이지에 한국 서정문학의 흐름을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고등은 좀 내요. 내신에서 냅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몇 개 체크해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요거는 그냥 읽어볼 거야, 얘들아. 알겠지?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고대가요로부터 시작하여 신라시대 때는 향가, 고려시대 때는 고려가요, 경기체가, 또 시조, 한시, 조선시대 때는 악장, 시조, 가사, 한시 등이 창작됐다. 이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근대시와 현대시로 발전하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해야 되냐면 이거 공부해야 돼요. 자, 일단은 잠깐만, 요거는 향가입니다. 잘 들으세요. 좀 필기할 것도 있고 잘 보세요. 일단 향가라는 거에 우리 개념을 먼저 가볼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있지만, 그치? 우리말을 국어 순서대로 적은 향찰. 일단 동그라미 쳐보자. 향찰로 표기했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이 돼.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되었던 노래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옛날 전통 노래네요. 왜 그러면 향 간 거야? 가짜가 노래 가짜고 향은 뭘 말하는 걸까? 여기 향찰이에요. 알겠어요? 자, 뭐 얘는 그냥 넘어가는데 요거 하나만 체크해야겠죠. 우리 배우는 거 제망매가. 조금 꼼꼼한 학교쌤이면 제망매가를 당연히 중심에 두고 서동요라든지 처용가를 어때 연계해서 출제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당연히 학교쌤이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좀 우리가 또 문제 풀면서 좀 보는 방법도 있어요. 알겠지?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자, 특징 형식의 별빛입니다.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향가의 종류가 3개예요. 사구체. 그러니까 이 구를 우리 시대로 따지면 행으로 생각하면 돼. 몇 행 있는 거야, 얘들아? 몇 행? 4행 있는 거야. 그래서 사구체로 시작해서 8구체로 발전했고 8구체에서 10구체로 발전한 거야. 480이야, 480. 자, 그 중에 이 제망매가라는 작품은 10구체 향가입니다. 그래서 삭구, 2구가 중요하다. 삭구, 2구인데 잘 볼래? 삭구기, 삭구서, 입구경이야. 알겠니? 그럼 몇 단 구성이에요? 몇 단 구성? 3단 구성인데 이게 중요할 거예요. 이따가 또 배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행인 칠판 보세요. 마지막 이행인 요거 입구 마지막 이행인 낙구라는 거의 첫머리에는 예외 없이 항상 뭐를 뒀대요? 감탄사를 뒀대요. 이런 것들. 감탄수를 두어 시상을 마무리하는 가장 완성된 형식이 몇 구체 한가라고요? 10구체입니다. 그럼 4구체하고 8구체에서는 감탄사가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몇 구체에서? 10구체에서. 오케이? 자, 이제 여기다 이제 써보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자리가 있나요? 뭐 아니면 열로 써. 열로 이렇게. 최대한 짧게 써보자. 그러면 감탄사의 기능이 뭘까? 감탄사의 기능 2개가 있거든. 첫 번째는 시상 집약이야. 첫 번째 기능은 시상 집약이에요. 시상 집약. 터트리는 거야. 응축했다가 탁 발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시가 쭉 슬픈 노래가 나와. 슬픈 내용이 쭉 나와. 그리고 감탄사를 통해서 그 슬픔을 한 방에 터트리는 거야. 알겠니?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시상 전환. 시적 전환, 시상 전환. 이건 뭘까? 막 슬프거든? 근데 감탄사 이후에 뭔가 그거 슬픔을 좀 극복해 보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막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하고 헤어졌어. 막 슬퍼. 아 괜찮아. 다른 사람 만나면 돼. 어? 그때 경우 감탄사의 기능은 시상집약이 아니라 시상전환이야. 전환인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기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래서 감탄사를 둬서 시상을 마무리하는 형식이 19치한 겁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임금과 신하의 도리, 추모, 연모 등 이거 편하게 보면 돼. 다양한 내용을 다루나 특히 요것만 밑줄 불교 사상 요것만 밑줄. 얘들아 향가는 신라 때부터라고 써있잖아. 신라가 어느 시대야? 고구려백제 신라 어느 시대? 삼국시대지. 삼국시대 때 중심 종교가 뭘까? 중심 종교 국교 불교예요. 불교. 알겠죠? 불교가 국교였어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국교가 있을까요? 아니죠. 종교의 자유예요. 힌두교 믿어도 돼. 이슬람교 믿어도 돼. 뭐 거의 없지만 그렇죠? 무슨 말이지? 종교의 자유지. 근데 이 시대 때 국교는 불교였다고. 그래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과 주술성을 띠는 것이 주를 이루면서 주술성은 뭐냐면 쓰지 마요. 그냥 샤머니즘 같은 거예요. 샤머니즘 이런 건 신석기 시대부터 쭉 온 거야. 무당 알겠죠? 제사장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각각의 작품들은 배경 설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가층은 자 동그라미 좀 치자. 승려는 뭐예요? 불교 스님이죠. 그리고 화랑이 뭔 줄 알아요? 화랑? 그 청소년 기사가. 우와 네 그치. 신라에서 있잖아. 애들 안 써도 돼. 역사시가 아니야. 신라에서 원래 원화라고 부르는 여성 집단이 있었어. 되게 문무를 겸비한 용모가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단체였대. 오케이? 근데 이게 나중에 진흥왕이라고 하는 국왕 때 영토 전쟁을 활발히 하면서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원화제를 폐지하고 화랑도로 바꾼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조직으로 바뀌었을까? 남성 조직으로 바뀐 거예요.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신라에서 집집마다 어떤 남자들을 뽑았겠어? 무술 잘하고 신체 조건이 좋다는 거죠. 또 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죠? 꽃처럼 아름다워야 되잖아. 외모도 어때? 외모도? 아니다. 잘생기고 알겠지? 그런 애들을 뽑아 만든 유명한 단체가 뭐라고? 화랑도야. 화랑도. 그래서 모죽지랑가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막 배울 거야 아마. 모죽지랑가. 모가 뭔지 알아요? 추모한다. 그럼 죽지랑은 랑자로 끝났으니까 뭐 중에 하나예요? 화랑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럼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라는 거야. 그러면 모죽지랑가도 뭐겠니 여기? 향가의 종류야. 참 기파랑가. 기파랑을 뭐 한다는 거야? 찬양한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화랑이라든지 아니면 뭐다? 스님이라든지 자 이런 작가층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현재 전해지는 작품의 작가로는 승려나 화랑이 가장 많대요. 그래서 여기 승려에 자 월명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거든요. 쓰지 마세요. 이 월명사가 만든 게 여기 뭐라고 얘들아? 제망매가야. 알겠지? 그럼 월명사는 신분이 뭐야? 스님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종교 세계관이 보이는 시겠어요. 당연히 불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의 볼게요. 의 향찰로 표기하여 주체적으로 외래 문화를 수용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드러나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렸지만 우리 민족의 정서를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문화계의 창조적 수용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걸 왜 배우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향가는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100% 모방했다야?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한자를 어느 정도 참고했지만 우리말에 맞게 표시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성이 보이는 거지 얘들아? 무슨 성? 자주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우 시끄럽네. 자, 됐지?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시조 쪽 가면 또 할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 번 듣는 게 좋아요. 반복해서. 저는 수업 때 그런 말 잘 안 해요. 뭐 아예 안 하진 않는데 이거 했었죠. 저번에 했었지. 넘어간다. 이런 말 잘 안 해. 한 번 듣고 머릿속에 다 정리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반복을 해줘야 돼. 반복. 너희들도 반복을 해야 되고. 자 보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향가 했지. 두 번째 이제 뭐 나왔어요? 시조 가볼게. 자 고려 후기부터 발달하여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형시대. 그리고 고려 후기 때에 신흥사대부들이 얘들이 누군 줄 아세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신진 사대부라 그래. 정봉주, 정도전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교적인 관념과 얘들이 성리학자이자 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양식이 바로 뭐랍니까? 시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어차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형식별표.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몇 장이래요? 여기 별표 치자. 3장 6부래요. 자, 봐봐. 쓰지 마시고 봐봐. 우리 향가가 특히 10부치 향가 있지. 10부치 향가가 어떻게 돼 있었어? 사구, 사구, 입구였거든. 여기가 기, 여기가 서, 여기가 뭐야? 결이거든. 그럼 몇 단 구성이에요? 3단 구성이죠. 이 형식을 그대로 이어갔다고 시조가. 그래서 몇 장이나 써 있어? 3장이라고 돼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기서결이라고 하지 않고 써야 돼요. 이렇게 빼서 써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 그러니까 명칭은 다르지만 형식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됐지? 기서결도 3단 구성, 초중장종도 3단 구성이잖아. 맞니? 그리고 6구 총 45자 내외를 기본역으로 한대. 자, 그리고 음보가 뭐예요? 호흡 때문에 끊어있는 거예요. 알겠지? 끊어있는 거. 이따 다시 해줄 거야. 그래서 몇 음보예요? 4음보. 나중에 배울 고려가요는 3음보야. 그래서 숫자 가끔 바꿔요. 일단 4음보라는 거 외워놔야 돼요. 4음보. 그리고 글자 음수율은 3, 4조, 4, 4조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막 문제 많이 풀다 오래 여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별표. 마지막 장이 종장이지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대. 3음절로 고정되어 있는데 잘 봐 얘들아. 자, 요거 이렇게 써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 3음절은 뭐가 들어갈까? 감탄사가 들어가요. 시상 집약이나 시상 전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감탄사가 들어가요. 그럼 아까 우리 향가에서 마지막 구 낙구에서 무슨 사 들어갔지? 감탄사 들어간다 그랬지? 그걸 그대로 뭐가 또 이어가고 있어요? 시조가 이어가고 있네요. 됐나? 그러면 향가랑 시조가 비슷한 점 크게 보면 두 개.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몇 장? 3장으로 돼 있다는 거.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사 들어가는 거? 감탄사 들어가는 거. 알겠니? 오케이?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작계층. 이거 두 개 묶어주시고 비교라고 써보세요. 여러분들 밑으로 쓰면 되겠다. 두 개 묶고 밑으로 써가지고 밑에 빼가지고 비교. 왜냐면 지금 시기가 구분돼 있어. 봐봐.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는 주로 사대부 양반계층에서 시조가 창작됐대. 주로 주된 주제가 뭘까요? 주로 무슨 내용이 많을까? 얘네들이 쓴 시조는? 응? 미안해, 내가 아직 이름을 다 못 외웠거든? 우리 성환이. 얘네들이 쓴 시조는 주로 무슨 내용이 많을까? 공부. 이별. 맞아, 이별도 맞아. 그리고 양반이고 사대부 관직자들이야. 그 왕에 대한 뭐? 왕에 대한 충성. 맞아? 또 열심히 관직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의 공격 때문에 유배 가기도 하거든.
그럼 유배간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거야. 첫 번째는 복직하고 싶어. 나 언제까지 시골바닥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야? 에라이 그냥 뭐 하자. 이 자연에서 뭐 하자. 자연에서 낚시하고 맞아? 그냥 근데 뭐야? 그냥 유유자적하면 살자는 거야. 이런 걸 감오시가라 그러거든. 그냥 유배지에서의 그런 자연에서의 삶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주로 여기 많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봐봐. 조선 후기 때에 이르려면 무슨 시조가 등장하는데? 사설 시조가 등장하는데, 자, 요거 밑줄 쳐야지. 사설 시조 밑줄, 서민계층 밑줄. 자, 왠 줄 알아요, 여기? 봐봐. 안 써도 돼, 얘들아. 조선 후기 17세기부터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공업이 되게 발전한다. 상공업이 뭐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과 물건을 만드는 뭐야? 수공업을 합쳐서 말하는 거야. 지금 기업들이 하는 거야. 기업들이. 알겠지?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상공업을 억제했어요. 억제가 뭐지?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제한하고 규제를 했다는 거야. 왜? 나라의 사치와 낭비가 조장돼서 고려 같은 귀족들이 나타나 나라가 망할까 봐. 고려가 귀족들 때문에 망한 나라야.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귀족이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귀족 이렇게 표현하지만 조선의 지배층 양반은 귀족이 아니에요. 알겠니? 그래서 철저히 억압했는데 조선 후기 때 백성들이 그걸 무시하고 상공업에 종사를 많이 한 거야. 왜 그럴 것 같아? 자, 쌤하고 너희들하고 서민이다. 조선 후기 때 일반 백성이야. 우리의 꿈은 뭐지? 편하게 어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나중에 부자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그냥 그런 욕구와 욕망을 물어보는 거야. 되고 싶지? 맞지?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부자가 되고자 열심히 백성들이 요구 봉사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 결과 일부 백성들이 경제적인 부를 크게 축적하게 돼. 부자들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지배층인 양반들보다 부자가 된 서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들도 뭔가 무슨 행세를 하고 싶어 하겠어. 돈이 많아지니까 뭐 하고 싶어? 정치하고 싶다고. 나도 다스리고 싶다고. 알겠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합법적이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슨 신분에 진출해 갈까? 양반 신분에 진출해 가는 거야. 양반이라 해서 다 부자일까? 가난한 양반도 있을까? 가난한 양반도 있거든? 그럼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걔네 집 족보나 이런 거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집안성을 싹 다 바꿔놓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가면 전체 인구의 80%가 뭐가 되는 줄 알아? 양반이 돼. 조선 후기 때 신분 구조는 역삼각형 구조로 돼버린다고. 이해가? 오케이 바리?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백성들이 이전에 비해 삶에 대한 여유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니까 문화를 막 즐기거든. 문화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판소리. 그 판소리계 소설이 다음 주에 배울 춘향전. 알겠니?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써있는 나중에 배울 무슨 시조? 사설시조라는 거야. 그러면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때 누구들이 창작계층이라는 거야? 서민이라는 거야. 알겠니? 돈 많은 서민. 알겠지? 그래서 자 조선 후기 때 자 이렇게 후기랑 초기를 비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자, 너희들 옆에 장이다 옆에 장. 자 이제 가사하고 우리 제막내가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좀 지우고 갑시다. 자, 봐보세요. 지금 우리 향가 배웠죠? 아이고, 미안. 향가 배웠죠? 두 번째 뭐 배웠어요? 시조 배웠죠? 다시 또 할 거예요, 나중에. 자, 세 번째 마지막 뭐 나왔습니까, 여기? 가사가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조선시대 때 양반 사대부들이 시조보다는 밑줄 쳐야죠. 조금 더 긴 형식으로
시조는 3장 6구야. 그러면 나의 정서를 드러내기에 좀 어때? 너무 짧아. 근데 나는 더 길게 드러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만든 양식으로 자 밑줄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노래이다. 그럼 운문이 뭐예요? 시. 산문은 뭐예요? 소설 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시조긴 시조인데 짧아요? 길어요? 마치 소설처럼 긴 시조예요. 알겠나요? 자, 그걸 가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거 배울 거예요. 송미이고. 알겠니? 자, 그리고 형식 당연히를 배워야죠. 자, 3, 4조 또는 4, 4조 그리고 사음보 여기 밑줄 쳐볼래? 자, 여기다가 쓰세요. 여기 위에다가 뭐의 형식일까? 방금 배웠던 시조의 형식이야. 3, 4조, 4, 4조, 사음보 방금 배웠던 시조의 형식이야. 그러면 가사랑 시조는 완전 다른 거야? 아니야. 시조의 형식을 이어가면서 끊어주세요. 다만 시조와 달리 길이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길다고 했잖아. 시조의 형식을 가지면서도 이 가사만의 특징이 따로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서사, 본사, 결사. 자, 민섭이 같지? 민섭이, 그치? 향가는 야, 네가 OX를 해주면 돼. 향가는 3단 구성이었어. 그죠? 뭐였지? 기, 서, 결. 맞아? 네. 맞지? 자, 시조도 3단 구성이었어. 초장, 중장, 종장. 맞아? 맞아. 오케이? 자, 봐봐 이제. 가사도 3단 구성이야. 근데 뭐라고 써있니? 서사, 본사, 결사. 알겠지? 다 3단 구성이야. 근데 뜻이 다르잖아. 아니, 저기 뭐야,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의 짤을 갖추고 있고 정격 가사의 형식성을 갖춘 정격 가사의 마지막 행은 밑줄 시조의 종장인 3~5~4~3과 일치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 3장 돼 있다고 했잖아. 이 종장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듯이 3~5~4~3이야. 뭔 소리야? 세 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 알겠니? 특히 요거는 뭔 사라 그랬어? 아까 내가 방탄사라 그랬죠? 어지버 이런 말 들어봤냐? 어지버. 그래가지고 알겠니? 이 시조의 형식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가사. 알겠지? 자, 그다음에 내용 갑시다. 자, 여기 밑줄. 형식은 마치 시와 같은 논문이지만 내용은 마치 소설과 같은 산문에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은 시조랑 비슷한데 내용은 거의 소설 같다고, 길다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묶어서 비교해야지. 시기 나잖아, 시기. 잘 봐. 조선 초기에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과 국왕에 대한, 왕에 대한, 군주에 대한 연모를 보이는 연군지정 등을 다룬 작품이 많았다. 그러면 저 작자층이 주로 서민이겠어? 양반이겠어? 여기 조선 초기에 서민이겠어? 양반이겠어? 조선 초기 국왕에 대한 충성과 사모. 서민이 어떻게 관직자야? 알겠지? 알겠지? 다시. 조선 초기에는 자연에서의 생활과 연군 지정을 다룬 작품이 많았다. 가로치고 씁시다. 가로치고. 이렇게 가로치고. 주로 누구들이라고요? 사대부 양반들. 주로 사대부들 양반들. 자, 그러면 이제 뭐 나왔어? 조선 후기 때는 작가층, 작자층이 뭐로 확대됐다고요? 형리죠?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된 사실적 내용을 다룬 작품이 많아졌대. 됐니? 초기랑 후기 비교해주라고. 자, 됐지? 여기까지.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자, 여기 있죠? 제망대가 여기 옆에. 여기 보고 이제 바로 작품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봐보세요. 우리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망매가는 몇 구체래요? 10구체 별표. 자, 그러면 반드시 무슨 사가 나오겠어요? 감탄사가 나올 거네요. 자, 추모적, 애상적, 불교적. 자, 그냥 밑줄만 쳐놔. 추모적, 애상적, 불교적.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그거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 시대 때 중심 종교 불교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리고 누이의 죽음. 자,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자, 잘 들으세요. 슬픔에서 끝나지 않아요. 슬픔과 밑줄 쳐야 돼. 재회에 대한 소망까지 보여주는 거야. 슬픔에서 딱 끝나면 안 돼. 자, 그 다음 불교의 윤회사상. 여러분들, 불교의 윤회사상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의 삶은 돌고 돈다. 어차피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죽겠지, 웬만하면. 그럼 나 지금 살고 있잖아. 나 죽어. 그러면 불교에 따르면 어디 갈까? 극락가. 그리고 다시 뭐 할까? 새롭게 뭐야? 환생해. 알겠어? 그래서 전생, 현생,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내세. 되니? 그래서 죽은 누이를 다시 뭐 할 거라는 거야? 어딘가에서 만날 거라는 거야. 어딘가에서. 그래서 불교의 유래사를 바탕으로 재회에 대한, 재회를 했어. 소망이야. 소망이야. 재회를 한 게 아니고, 그죠? 그거에 대한 소망을 전해야 돼요. 2번에 넘어갔고요. 자, 3번. 19체 향가의 정제된 형식미와 고도의 서정성이 두드러진대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1번, 3번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품 분석 들어가 볼게. 가보자. 작품 분석까지만 좀 보고 한번 끊고 갈게요. 쉬는 시간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봐보십시오. 네, 자습서에 이거 꼼꼼하게 돼 있어서 잘 보면서 해봅시다, 우리. 자, 일단은 1구부터 10구까지 있어서 이 작품이 19체의 한가가 될게요. 자, 1구. 삶과 죽음이야, 얘들아. 생사, 삶과 죽음. 생사길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예 있음에, 예라는 거는 여기지, 여기. 여기서 이승이래, 이 세상. 그래서 얘들아, 여기 예에다가 별표 좀 쳐놔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자, 여기는 어디라고요? 이승이야. 가끔 학교 그 시험에 낼 때 저승으로 바뀌기도 해요. 알겠지? 알아야 돼.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저승 살고 있어요? 이승 살고 있어요? 이승 살고 있죠? 근데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에 어때? 사로잡힐 수밖에 없대. 야, 내가 어쨌든 너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살아가면서 죽은 사람을 봤겠어? 안 봤겠어? 야, 주변 사람들 중에 봤겠지? 맞아? 비극적인 죽음도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인데 친했지만 뭐 졸업하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어느 날 장례식이란 거야. 그래서 가봤다 이제 막 좀 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죽은 이유가 좀 그랬어. 사업을 했대. 사업을 했는데 엄마랑 같이 사업을 했던 거야.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공동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되게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 많이 벌 때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많이 잘 해주고 했나봐. 그 당시 때로 내가 기억나는데 여자친구한테 막 차도 사줬대. 20대였거든. 그 당시 내가 20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업이 잘 됐던 거야. 그치? 근데 경쟁업체가 들어섰대. 경쟁업체.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서 슬슬 군집, 그죠? 완전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엄마랑 아들이랑, 아들이 동창이잖아요. 자동차에서 같이 연탄불 펴가지고 자살한 거야. 근데 그런 걸 보잖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잖아. 그러면 봐봐. 우리는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항상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뭐야? 그죠? 앞에 있다는 거야.
언제 죽을지, 살지 언제 죽을지, 그치?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생사길은 얘 있음의 머뭇거리로 간 뜻이야. 알겠니? 그럼 머뭇거린다는 거는 자 봐봐. 죽음에 대한 뭐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너희들 당연히 죽음, 나도 그렇고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 없어? 있지 않아? 맞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멀리 있지 않고 나의 삶 가까이 있다는 인식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이어서 가볼게. 자 너희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나야 나. 나의 별표. 흔히 우리가 나가 나오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잠깐 보세요. 쓰지 마시고. 화자일까요? 이 시에서의 시적 대상일까요? 흔히 나가 나오면 그죠? 화자죠? 맞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 시에서는. 여기서 화자는 다시 여기서 나는 화자래 죽은 누이래 죽은 누이래. 그러니까 딱 체크해야 돼.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누구의 말을 갖다 쓴 거야? 죽은 누구의 말을 갖다 쓴 거야, 얘들아. 이 시에서 누이의 말을 갖다 쓴 거야. 인용했어, 인용.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나는 화자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기억하세요. 자, 죽은 누이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그럼 뭐예요? 누이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럴까? 갑작스럽게 죽은 걸 뭐라 그럴까? 요절이라고 해요. 요절. 그래서 안타까움과 비애감, 슬픔이 더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보자. 어느 가을, 계절적 배경이 나왔네. 계절적 배경.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와우, 밑줄 쳐. 이른 바람에 밑줄. 그러면 늙은 나이에 주는 거야? 젊은 나이에 주는 거야? 젊은 나이.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자, 떨어질 잎처럼. 자, 여러분들 우리 시에서 있잖아요. 상승의 이미지는 부활, 탄생, 생명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면 하강의 이미지는 보통 뭘 의미할까요? 소멸, 죽음 이런 걸 의미해요. 됐나? 그러면 지금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일이 떨어지고 있지? 그러면 누구의 죽음을 또 보여주는 거야? 누이의 죽음이에요. 자, 읽어볼게.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른 바람이고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이라는 거는 죽은 누이를 가을바람에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에 비유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무슨 법이 보인다? 비유법, 지규법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무슨 감각 써있니 얘들아? 시각적. 그치? 감각적, 시각적 감각이 보인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자. 자, 요거 잘 나와요. 한 가지에 나고. 자, 별표. 한 가지에 났대. 자, 써있네. 한 가지란 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됐어? 근데 가는 곳 모르온 적, 가는 곳 모르온 적. 이렇게 봐봐. 밑줄 치고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조그맣게. 인생 무상. 써보세요. 인생 무상. 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잖아. 근데 누가 죽을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되니? 응? 예를 들지만 나는 40살. 너희들은 몇 살이야? 고1이니까 17살. 보통 누가 먼저 죽겠어? 난 죽기 싫어. 근데 어쨌든 나 나이가 모호가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죽겠죠? 근데 이 시에서 따르면 뭐야? 아니,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가는 곳 모르온 줄라고 표현한 거예요. 됐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 누이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을지 몰랐겠죠. 자, 마지막. 자, 우리 19채양가의 낙구에는 무슨 사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감탄사. 자, 별표 3개. 별표 3개. 자, 그러면 별표 3개 쳐놓고 칠판 봐보세요.
제가 감탄사의 역할이 두 개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시상에 뭐라 그랬죠? 집약 또는 시상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전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무슨 기능이 했는지 봐볼게.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돛닦아 누이를 기다리겠노라. 응? 그러면 슬프지만 불교라는 종교로서 그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감탄사는 집약의 기능이야? 전환의 기능이야? 전환이야. 이해가? 슬퍼 하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야기가. 자,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요. 어차피 는 시상에 뭐라고 써있어요? 전환 꼭 체크하세요. 시상 집약으로 바꿔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타찰에서 만날 날. 미타찰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이해를 좀 하고 외웁시다. 이건 쓰지 마시고 쓰지 마세요. 자, 우리가 불교를 보면 석가불이 있다. 그냥 교양으로 들으면 돼. 교양. 석가불 그리고 다보불이 있어요. 불국사를 가면 경주의 불국사를 가면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있거든, 얘들아. 그 석가탑이 저 석가불이야. 초대 부처님인 석가모니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초대 부처님인 석가모니의 진리와 깨달음을 뭐라고 하냐면 다보불이라 그래. 그걸 형상화한 게 경주의 그 다보탑이야. 그러면 석가탑과 다보탑은 부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교에는 아미타불이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들어보셨어?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불교의 아미타불께서는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래요. 그러면 극락이란 거는 우리 불교의 일종의 천국 같은 곳이거든. 여기를 서쪽에 있다 해가지고 서방 정토세계라 그래요. 서방 정토세계. 여기를 다스리는 신이 아미타불이고, 내가 나무 아미타불이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아미타불님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극락으로 보내주세요란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럼 잘 보자. 화자는 봐봐. 이 시의 화자는 죽은 누이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근데 어디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미타찰 극락. 알겠니? 그러면 나는 봐봐. 미타찰에서 만날 나. 자, 나의 별표. 이 나의 별표. 이때 나는 누이예요, 화자예요? 화자야, 화자야. 그럼 여기 써 있는 여기 써 있는 나랑 뭐 해야 돼? 비교해야 돼요. 오케이? 자, 만날 나. 돛닦아 그 미타찰에서 죽은 누이를 기다리겠노라. 됐니? 자, 그러면 이 기다리겠노라는 결국 뭘 의미하죠? 슬픔을 뭐 하겠다는 거야? 종교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녀와의 재회를 뭐 하는 거야?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시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만 극복하겠다고 얘기하고 끝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극복과 재의 소망이 보인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고 쉽시다. 불교적 믿음으로 죽은 세상인 내세에서의 누이와 재회할 것을 다짐했다.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종교적으로 뭐 했다? 승화했다. 승화했다 알아두셔야 돼. 이제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극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극복하고자 했다. 됐어? 이래야지 새 삶을 살 수 있죠. 계속 슬픔에 빠져 있으면 어때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잠깐 10분만 쉬고 13페이지 문제 좀 한번 풀어볼 겁니다. 오케이? 잠깐만 쉬자.